여기에 위에 보시면 이런 선풍기라든지 이런 소품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3D 웨어하우스로 갖다 놓은 거고요. 기본만 하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를 만들어 봅시다. 태그 2D 평면도 2D 평면 그 다음 파일 임포트 그리고 하나씩 불러드려야죠. CAD 파일로 선택하고 먼저 평면도부터 불러드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평면도 파일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자, 평면도 파일 불러오시죠.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선택해보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있죠. 자, 오른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 자, 다시 한번 오른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 다시 한번. 네, 이제 끝났네요.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웁니다. 자, 도면 테두리 선 같은 거 필요 없고, 자, 확대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여기서 지우시면 돼요. CEN, 중심선. 중심선 필요 없으니까 감추고, 컬럼은 단면이니까 냅두고, 단열재입니다. 단열재 필요 없으니까 감추고, 마감선 필요 없습니다. 가구, 자, 해치, 문자. 자, 이렇게만 감춰지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감추시고, 필요 없는 거 감추고, 나머지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레이어 바꾸고. 이해되셨나요? 먼저 필요 없는 것을 감추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필요 없는 것 감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하고, 세 번째 태그 바꾸고, 그 다음 메이크 그룹 역시 마찬가지로 태그 바꿔주시고, 그러면 얘네들은 2D 평면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감춰진 것부터 전부 다 선택해서 삭제. 태그 다 삭제해 버립니다. 그러면 평면도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파일을 하나 더 임포트 해볼까요? 임포트, 그 다음에 전개도를 임포트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전개도가 들어와요. 자, 분리해 볼까요? 자, 전개도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똑같아요. 반복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분해하고. 자, 다시 한번 분해하려고 했더니 분해가 다 끝났네요. 자, 필요 없는 것들 지우고요. 자,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심선을 써야 돼요. 얘는 중심선을 써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 선 있죠? 이게 중심선이에요. 그죠? 중심선을, 센터를 감추니까 어떻게 되나요? 많이 없어지죠. 그죠? 얘는 센터를 냅두고, 단면도 냅두고, 마감을 감춥니다. 피니쉬. 그 다음에 문자 감춥니다. 네,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이 조금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꼭지 바깥으로 나간 것들 있죠. 다 선택해서 지웁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삐쭉 튀어나간 부분들은 없앱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똑같아요. 방법은 늘 똑같습니다. 선택하고, 자, 전체 다 선택하고, 뭘 바꾸면 돼요? 네, 태그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씩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그리고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다시 하나씩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다시 또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메이크 그룹까진 좋아요. 그 다음에 태그를 다시 한번 또 바꿔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딜리트 태그. 삭제할 때 반드시 딜리트 더 엔티티 선택하시고 그리고 삭제하셔야 깨끗하게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만 남기게 돼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스케치업 작업을 할 때 보통은 CAD에서 도면을 불러다가 작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방법이 두 개예요. 여러분들이 CAD를 잘 하시면 CAD에서 필요 없는 거 다 지우시고 그리고 내보내기 하면 돼요. 그러면 스케치업에서는 어때요?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삭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CAD를 못해요. 주어진 걸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러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건 필요한 거, 이건 필요 없는 거. 지금처럼.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내가 작업할 것들만 모아가지고 메이크 그룹, 나머진 삭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라는 사실인 거죠. 요 과제물 말고 요 다음 과제물이 레이어 정리가 다 끝나 있는 겁니다. 레이어 정리를 다 끝내놓고 그리고 가져온 과제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AD 도면을 자꾸 보셔야 되고 자꾸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파일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얘는 여기에요. 얘는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선택하고 이동. 다시 선택하고 이동. 선택하고 이동. 자,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테이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이렇게요. 자, 방향을 맞춰서 다 로테이트 한번 해보시죠. 얘네들을 다 수직으로 세워야 됩니다. 세우는 거죠. 다시 한번 로테이트 선택하고 로테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평면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요. 원점 0도 90도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화살표로 방향을 맞추시고 원점 0도 90도 다시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이렇게요. 자, 이렇게 세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할 건데 이 선들이 어디에다 맞춰줘야 되냐면 바로 여기요. 이 건물의 안쪽 선 있죠. 여기요. 여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투시잖아요. 실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안쪽 벽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바깥쪽 벽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안쪽 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동하기 선택하고 이렇게요. 이동하기 여기요. 이렇게 그 다음 선택하고 이동하기 이렇게요. 이렇게 안쪽 라인에다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고 이동하기.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투시도가 눈에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맞춰 보시죠. 자, 참고로 우리 화면을 보면 여기 가운데 선이 있죠. 요 선이
지평선 또는 수평선 이해되시죠? 이 위쪽이 하늘, 이 아래쪽이 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평선이 되겠네요. 자, 투시도는 1소점 투시가 있고 2소점 투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실점이 이렇게 하나로 지금 이렇게 하나로 모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소실점이 한 개 있으면 1소점. 근데 이렇게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소실점이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되죠. 이러면 2소점. 이해되셨나요? 가장 여러분들이 초보 시절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건 1소점입니다. 1소점을 그냥 쉽게 쓰실 수 있어요. 1소점을 많이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2소점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 실내 건축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실점의 높이 혹은 아이레벨이라고 합니다. 눈높이는 바닥에서 1500mm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바닥에서 우리 눈높이죠. 우리 눈높이가 바닥에서 1500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500. 응? 아이고, 제가 너무 엄한 데로 갔네. 라인. 자, 이렇게 1500. 자, 1500이죠? 자, 이런 식으로요. 이 1500선이 여기에 맞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투시도의 눈높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손으로 그릴 때 눈높이를 1.5m로 맞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초보 시절에 1소점 세팅하기 가장 쉬운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부 다 선택하고 그 다음 make 락이요. 잠그기. 잠가야 됩니다. 왜요? 더 이상 수정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태그를 만들어 봅시다. 3D 벽면. 이제 벽면 만들어야죠. 그죠? 자, 벽체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렉탱글 이렇게 벽체를 그린 다음에 푸시앤풀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돼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평면에서 그리신 다음에 푸시앤풀로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면 벽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렉탱글을 그리고 다시 한번 렉탱글을 그리고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돌출. 자요. 그러면 모양 만들어졌죠? 다시 이 부분도 있네요. 여기 바닥 부분도 있죠? 자, 여긴 지우고 푸시앤풀로 그러면 자, 모양 만들어졌네요. 어떻게든 이 모양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푸시앤풀로 그 다음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그 다음 푸시앤풀로 여기 다 안 만들어졌네. 자요. 그러면
벽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벽체를 만들어 보시죠. 저는 이렇게 벽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벽체를 편하신 대로 만들어 보세요. 이제 벽체는 다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트리플 클릭, 자, 레이어 바꿔주고, 다시 메이크 그룹, 다시 또 레이어 바꿔주고. 자,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3D 벽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레이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다시 또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번엔 3D 슬랩이라고 했습니다. 슬라브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우리 바닥 있죠. 바닥, 천정 있죠. 이런 거 보통 슬라브라고 해요. 슬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슬랩이라고 하고, 대략 일본식 발음으로 슬라브라고 합니다. 통칭해서 그냥 바닥, 지붕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태그도 바꿔주고 바닥면을 봅시다. 렉탱글,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바닥 완성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천정입니다. 렉탱글,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여기는 조금 두껍게 600mm요. 600을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다가 렉탱글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렉탱글을 하나 또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옵셋. 자, 이렇게요. 얼마가 좋을까요? 자, 테이프 850. 자, 옵셋 875. 그러면 대략 여기랑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대략 창문과 저는 크기를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뭘 할 거냐면 우물천장을 만들 거예요. 옵셋 얘만 이렇게 위로 150, 아니 300 주면 되겠네요. 300. 그러면 우물천장 된 거 맞습니까? 이렇게 천정이 이렇게 위로 쑥 들어간 거 있죠? 이런 걸 우물천장이라고 해요. 우물천장을 쓰는 이유는 공간이 커 보이라고. 우물천장을 쓰면 공간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써요. 요즘 아파트의 거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우물천장을 이용해서 거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물천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자, 3D 몰딩. 우리 지난 시간에 몰딩 그려봤었죠? 걸레바지. 근데 이번에는 뭐도 그려야 되냐면 저 위에 천정 몰딩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몰딩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리는 걸레바지, 그 다음에 천정에 있는 천정 몰딩. 요즘은 천정 몰딩이 없는 게 유행입니다. 천정 몰딩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령껏 잘 감춰서 안 쓰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많이들은 그러니까 좀 디자인을 신경 쓴 데는 저 천정 몰딩이 없는 디자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다 천정 몰딩을 합니다. 자, 몰딩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 슬랩을 감춰봅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렉탱글로 사각형 그리고 자,
여기를 지웁니다. 다시요. 똑같이 렉탱글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을 그렸고 여기 지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하나 그려서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바로 여기 벽면도 감춰보고 평면도 감춰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만 딱 만들어지겠죠. 이 위에 천정 몰딩, 여기 걸레바지.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 위쪽에는 45 곱하기 45입니다. 45 곱하기 45고 이 아래쪽에는 10 곱하기 100입니다. 자, 보세요. 렉탱글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을 맞춘 다음 45, 45 45에 45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로 클릭. 그러면 위에 천정 몰딩이 완성이 됩니다. 자, 메이크 그룹. 자, 아래는 이 아래쪽, 일단 위에부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45에 45짜리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이 아래쪽은 10 곱하기 10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10, 100 이렇게요. 가로가 10, 세로가 100. 자, 얘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복사하기. 이쪽에도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 몰딩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벽체하고 보면 이렇게 몰딩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걸레바지 있고 그 다음 몰딩 들어가고.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창문을 만들어 봅시다. 3D 창문. 그 다음에 태그도 창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 슬랩 감추고 그 다음 몰딩 감추고 그 다음에 벽면도 감추고. 그래야 이제 만들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요. 창문 만들고 창문 선택하고. 그래야 우리가 레이어를, 그러니까 태그를 바꾸는 일이 하나 줄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방법은 동일합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문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 자, 제일 먼저 여기 틀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구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창 틀을 만듭니다. 자, 가운데 치우고. 자, 무턱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아래쪽에 보면 창틀의 두께가 나옵니다. 테이프. 여기서부터 자, 80mm네요. 창틀의 두께는 80mm고 창문의 두께는 30mm고. 푸시앤풀 80.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와 같이 창틀이 만들어지겠죠? 자, 창틀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창문 만듭니다. 렉탱글. 그 다음에 보시면 선이 두 개죠. 이거 실리콘 선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선은 무시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선만 챙기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를 지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많이 쓰는 컨트롤 X 있죠. 컨트롤 X가 뭘까요? 잘라내기. 맞아요. 컨트롤 X를 이용해서 잘라내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얘 30mm였습니다. 그 다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 큰 창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이 오른쪽에 조그만 걸 그릴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끝에 위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 끝에 위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렉탱글 사각형으로 그리신 다음에 여기 모서리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렉탱글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동하기. 그러면 요 부분이 창문이 겹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렉탱글. 자, 가운데는 컨트롤 X,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컨트롤 V, 유리질감 넣고 이동하기. 가운데로. 그 다음에 유리와 창문을 동시에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쪽 큰 창하고 작은 창하고 지금 겹친 상태로 모형이 완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봅시다. 지금 보시면, 자, 보시면 이쪽 창문이나 큰 창문이나 똑같은 라인에 있죠. 그죠? 똑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큰 창문은 뒤쪽에, 이렇게 작은 창문은 앞쪽에 있겠죠. 맞나요? 자, 근데 지금 설계 도서는 얘가 앞쪽에, 얘가 뒤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 도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마음대로 바꿀 거예요. 자, 뒤집어서 이 부분이 중간점으로 가도록 이동하기. 이렇게요. 그러면 조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건데
자, 방향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방향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초록색 방향이죠. 그죠? 우리 전에 수업할 때 화살표 방향을 누르면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라고 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안 날 수도 있어요.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면 얘가 이렇게 빨간 축 방향으로, 왼쪽을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 방향으로, 위쪽을 누르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때 지금 보시면 바로 이렇게요. 이 초록색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근데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움직임의 방향도 제어를 하게 되지만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해당 면까지 이렇게 딱 움직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움직임이 제한되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지정한 모서리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줄 수 있어요. 이때 클릭. 그러면 여기가 중간이 되는 거죠. 다시요. 선택하고 이동하기. 이때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자,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건 빨간 축이란 말이죠. 레드 액시스. 그냥 쭉 가요. 쭉 가요. 이때 여기 이 면을 클릭해주면, 여기 있는 면을 클릭해주면, 네, 창문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창문을 완성시켜 보시죠. 움직임을 이용해서 배치를 해 보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창문의 위치가 여기 있죠. 지금 우리가 그린 건 여기에요. 근데 이만큼 뒤로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전체를 선택하고 어디를 기준 잡냐면 여기 앞부분을 기준을 잡으시고 이동 툴, 그 다음에 자, 지금 마우스를 움직여 보니까 그린 액시스, 즉 왼쪽 화살표네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좌우로 움직이죠. 그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모서리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여기 꼭지점을 갖다 대세요. 움직임이 지금 제한되고 있죠? 왼쪽 화살표 눌러놔서 이때 마우스로 꼭지점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이와 같이 꼭지점이 딱 찾아지게 됩니다. 내가 지정한 꼭지점의 위치까지 이동하게 돼요.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위치를 어떻게 잡아요? 그냥 만약에 내가 그냥 해버리면 이런 식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마우스를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그럼 방향이 나옵니다. 왼쪽 화살표, 그 다음에 위치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창문의 위치가 하나 끝나게 됩니다. 자, 창문의 위치 맞춰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창문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창문을 보시면은요, 여기 정보가 없어요. 여기 정보가 안 나옵니다. 그죠? 여기 의자에 가려서 정보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렉탱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위로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정보가 만들어졌네요.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위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여기 정보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지우고 푸시앤풀 80mm.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자, 창틀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늘 순서대로 창틀 만들고 창문 만들고. 자, 창틀 만들어 보시죠. 도면을 보니까 얘가 온전하네요. 자, 렉탱글. 여기 기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두께는 없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에 있네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선을 그려보면, 자, 선을 그려보면
자,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정보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다시 또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은 다시 삭제. 지우시고, 그 다음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다시 한번. 자, 선택하고, 유리 질감 주고. 선택하고, 다시 이동. 자, 두 개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조그만 창문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엔 이제 큰 거를 그려보도록 하죠. 오른쪽 하단에서, 자, 여기까지. 아까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맨 위쪽 모서리 선택하고, 이동하기. 다시 한번 렉탱글. 자, 가운데는 잘라내기.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컨트롤 V. 자, 재질 주고 이동하기. 가운데로. 그 다음 두 개 함께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그러면 모습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제 중간으로 가야죠. 얘도 중간으로. 근데 다행인 건 이 큰 유리창은 여기가 유리창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앞부분이 중간으로 가면 됩니다. 중간점이 왜 안 잡힐까요? 네, 여기네요. 그러면 자, 봅시다.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이렇게 앞쪽에 나온 유리창은 이 뒷부분이 중간으로 가야 되고 뒤에 있는 유리창은 앞쪽이 중간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한데 자꾸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앞쪽에 있는 유리창은 이 유리창 뒷부분, 여기가 중간으로 가는 거고 뒤쪽에 위치한 유리창은 이 앞라인 있죠. 여기가 중간입니다. 자, 그 다음 전체 선택한 다음 자, 밑으로 볼까요? 자, 이동하기. 여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유리창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럼 나머지 볼까요? 그러면 자, 모습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 3D 가구. 자, 그 다음 가구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감추고 다시 이렇게 평면도만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가구를 그릴 겁니다. 여기가 지금 책장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따라서 하나씩 다 그릴 겁니다. 렉탱글로 이렇게 하나씩 다 그릴 거예요. 이거 이렇게 따라서 하나씩 다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하나씩 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하나씩 다 그려졌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렉탱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클로 중간점 잡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지우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중간점에서 끝점으로 그 다음에 이레이즈 하면 이렇게 딱 손잡이 부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동하기.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를 하면
하나씩 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하나씩 다 선택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끊어져서 다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을 전부 다 만들어 보시죠. 푸시앤풀로 하는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 가구선 있죠. 여기까지. 근데 선택하기 가장 작은 것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돼요. 끄집어낼 때 역시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선택하기 작은 것들. 다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시면 돼요. 자, 어떤가요? 가구 모습이 만들어졌나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 안쪽에 여긴 걸레바지예요. 대략 10mm 정도, 5에서 10mm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5에서 10mm 정도 들어가고, 얘 문이잖아요. 그죠? 문도 마찬가지로 여기 약간 단이진단 말이죠. 그래서 5mm만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버리면 어떤가요? 걸레바지도 되고, 단도 맞추고, 그 다음 손잡이도 만들어졌고, 그러면 전체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